그런데요, 오늘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각각 다른 성격의 삭발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현장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라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삭발을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삭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력자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 수계를 풀어줬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한중근 의사처럼 손가락은 자를 수 없는데 머리라도 우리가 한번 잘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각오로 있는 그대로 한번 쭉 만나봤어요. 일단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당일의 숫자를 맞춰서 123명이 릴레이 삭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건요, 이현종 의원님. 네. 야당의 초선 의원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야당의 현직 의원들도 지금 삭발,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 이 삭발식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삭발과 단식, 힐서, 이런 거 이제 시위의 어떤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삭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단단한 결의와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이라 봅니다만은 물론 지금 지지자와 또 이 각 양쪽에 나눠진 사이에 지금 삭발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 물론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꽤 이런 삭발식을 많이 했고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굳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 투쟁을 촉발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지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한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국회 내에서 그때 결의를 한다고 의원들 전원 이 외유 금지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들 보러 미국 가서 그때 당시에 당에서 꽤 아마 징계 문제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참여라든 이런 것들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들이 비춰질지 또 국회의원들이 이런 하는 행동 저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얘기도 해보셨는데 전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초선 의원인데 아까 자막에 잠깐 나갔었나요? 제가 미처 보진 못했는데 전 의원은 본인의 머리카락을 집신으로 꽈서 이게 헌법재판관에게 보낼 거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전사적이다라는 얘기인데 현직 의원의 헌재 재판관에게 머리카락 집신을 지어 보낼 거다라는 얘기까지.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특히 이제 삭발에 대한 이 투쟁 성격에 대해서 꽤 비판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이렇습니다. 삭발 대 삭발. 그런데 민주당은 저런 삭발, 국회에서 삭발은 물론이고요.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 농성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지도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좀 광장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위를 하자. 릴레이 시위하자. 적어도 우리는 이걸 막는 입장에서 야당보다 더 절실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 말이 결국 헛말이 아니다. 아까 국회에서 삭발 투쟁 보셨죠? 이 초선 의원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단식 시작했고 김준혁, 박수현, 민영배 야당 의원들도 단식 투쟁에 동참을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민주당에 몸을 담으신 게 몇 년 정도 되셨나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12년 전이라면서요? 이런 장애 투쟁을 한 게 예. 그만큼 뭐 글쎄 제1야당이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국회 원내 1당 180석 이상 갖고 있는 당이 광화문에 천막 집회를 시작한다는 게 좀 생경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제 기억으로도 마지막으로 천막을 밖에 쳤던 게 2013년도 시청 광장에 이 농성장을 만들었던 이후로 아마 12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에서 이런 거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예.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직전에 광화문에 야 5당 의원연대 단식 농성장에 제가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듣고 왔는데 예.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께서 매일과 같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그 석방 이후에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야 된다라는 염원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께서 단식을 시작하셨는데 이 단식이라는 의미가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동조가 있어야 되고 그 뒤를 따라서 하겠다라는 취지를 말씀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상당히 이 보는 이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제1야당이 왜 장외로 이렇게 나가서 투쟁을 갖다가 원내에서 하지 않고 장외에서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위기, 누란지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태를 이런 상황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단식 삭발, 천막 농성 본인들의 정치적 표현이긴 한데 이도학 의원님 그동안 국민의힘이 헌재 압박하려고 했을 때 뭐냐 여당 왜 사법기관 압박하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민주당이 비판했었고 글쎄요 이게 대통령이 풀러났다고 해서 대통령의 유무죄와 상관이 없다면서요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해놓고 거리로 나가서 뭔가 파면만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보지 않고요. 예.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당의 압박과 야당의 압박이 지금 다른 지점이 뭐냐면 야당은 압박은 똑같습니다만 완전히 뭐 헌재 침탈을 하자, 헌재를 부셔버리자 이런 식의 선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빠르게 좀 해달라. 왜냐하면 국민 불안,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공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삶으로 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지금 처벌받지 못하는 이 선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음번에 또 계엄을 할 건 누구든지 또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계엄을 또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가 언제든지 독재 국가로 그냥 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체포, 정치인들이나 현직 판사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다른 구금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자유를 겁박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제가 굳이 참견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의 성격은 국민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공감대가 있다 안 왔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현직 경기도지사도 대통령 파면 목소리를 높이다가 어제 김동연 지사 수원역 인근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원역에서 1인 시위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인용, 조기 파면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가 뭐라? 뭐 영상으로 가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대통령 파면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수원역에서 현재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내란숙의 즉시 파면을 외쳤는데 일부 시민이 지나가다가 맥주캔을 던지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아까 삭발, 뭐 단식 그리고 장애투쟁 얘기까지 지금 격양되고 있는 정치권의 뭐 이런 시민들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처럼 장애투쟁 단식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최인정 변호사님, 윤상현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야당보다 더 던촉을 해야 되고 아예 몇몇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극체제는 아니니까요. 결국 특히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상계엄 사태 초기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를 했던 그런 목소리다 보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인 반면에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실질적인 그 지도부로서 현 상황 속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굿캅, 배드캅 전략. 나름대로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보수 지지자들을 아우르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와 함께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김동연 지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저는 한마디로 김동연의 자충수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월 달에 동대구역에서 그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그때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아무런 정치적 발언하지 않고 그냥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굉장히 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인 시위이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에 대한 즉각 파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챗GPT한테 이 이슈에 대해서 법률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 문제가 될지 했더니만 3가지 답을 줬습니다. 첫 번째,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오히려 3번째가 중요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좀 전에 받았습니다. 김동연 지사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그 김동연 지사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민주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 더불어서 내년 6월에 지금 본인이 재선으로서 해서 경기지사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 지지층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평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 위험이 될 것인지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최 변호사께서 다 아실 텐데 왜 갑자기 AI한테 물어보셨어요? 아, 그래도 검증을 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다 있다. 글쎄요. 지금 저 부분을 단지 법적인 부분으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저렇게 개인의 양심적 그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봉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22년도 1월 달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하다가 유세장에서 장도리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필습당했던 그런 장면이 연상돼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야, 이렇게 1인 시위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구나. 이 1인 시위에서도 저렇게 와가지고 자기의 의견과 다르면 얼마든지 저런 식의 행패를 부릴 수 있구나. 이런 사회가 되었구나.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표현의 자유마저도 이렇게 강압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나 큰 변화로 다가온 점이 정말 이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뭐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총력전이고요. 대통령 파면을 위한 장외든 단식이든 뭐 삭발이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약간의 속도 조절, 헌재를 대놓고 압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오늘 아침 했던 발언 중에 밖으로는 강력투쟁, 안으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을 준비한 여러 가지 집권 플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좀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네, 국민들을 위해서 최고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같이 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 얘기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지금 계엄 이후 대통령 용산의 알박기가 한창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그러시면 이런 문제를 인식했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하셨어요? 그때 의석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게 맞습니까? 사실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은 임기 맞추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이 법에 대한 개정들이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임기 다 채워놓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바꿉시다. 라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피해를 보면서 뭔가 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아마 동의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엄연히 여전히 윤석열 정권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공석에 되어 있는 지금 기관장들 당연히 임명해야겠죠. 그 권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문제 삼는 거죠? 본인들 본인 정권 때 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스스로가 희생하면서 그런 걸 했다라면 제가 정말 칭찬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들은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개정하자. 순수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기관장 알박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순수성, 진정성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각의 차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이 삭발투쟁, 단식 뭐 그리고 이런 법 개정 얘기까지 설왕설래가 많은데